안녕하십니까, 김유식입니다. 타일을 포기하는 이유, 입문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학원 가야 하나요? 처음에 어떻게 일하나요? 조공 얼마나 해야 기공이 될 수 있죠?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돈 많이 버나요? 많이 있는가요? 허리나 무릎이 혹은 안 좋은데 장비, 차량 있어야 하나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타일을 포기하는 이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짚어 넘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의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일단 기공은 아니에요. 기공은 아닌 게 2017년도에 학원을 처음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영상 제작한 의도는 이제 제가 2017년도에 타일이란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게 괜찮은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 제대로 막 이렇게 딱 정리되거나 뭔가 이렇게 누군가 말해주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학원을 가서 그냥 한번 어떤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자료가 없었는데 지금 뒤져봐도 지금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뭐 타일을 어떻게 붙이고 어떤 걸로 어떻게 작업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는데 타일이 어떤 일인지 뭐 괜찮은지 뭐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겪은 혹은 제가 일하면서 주변에 들은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되 너무 욕하진 말아주세요. 저도 욕먹긴 싫거든요. 자, 그러면 타일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타일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시작은 다 비슷해요. 타일 그거 돈 많이 번다며? 괜찮다던데.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정신적이나 뭐 그런 거보다 육체적으로 일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덜할 거라는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차이점이죠. 그런 게 있어서 뭐 입문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뭐 좋아 보이기만 해요. 그래서 타일을 뭐 좋은 점도 많은데 포기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타일을 포기하는 이유 첫 번째, 돈이에요. 돈.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신축 떠붙임 현장으로 이해를 도울게요. 예를 들게요. 자, 아파트 신축 떠붙임 현장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냥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기술자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붙인 칸수만큼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그냥 기공이 30만 원을 버는 기공이 있다 쳐요. 그리고 이 기공이 조공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조공을 쓰는데 조공 일당이 예를 들어서 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기공이 하루에 30만 원을 벌었는데 조공을 10만 원짜리를 쓰면 4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람 한 명 써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공이. 그래서 그 4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은 조공이랑 기공이 모여서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치면은 똑같잖아요. 기공이 가져가는 돈은. 그만큼 기공의 몸이 편해져야 돼요. 뭔가 생각도 편해져야 되고 그냥 타일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서포트를 조공해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 A급으로 일머리가 좋은 A급 조공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돈 안 주고 열정페이만 주고 밥값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또 뭐 기공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쟤 다 키워놨더니 기술 빨리 가르쳐줬더니 뭐 금방 나가버리더라. 뭐 심지어 같은 현장에서 장비 풀고 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공 입장, 뭐 빨리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기공 입장 둘 다 이해는 가요. 시스템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돈이에요. 돈. 결국에는 뭐 돈을 처음부터 막 진짜 막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현장은 조금 나요. 예, 신축보다는 조금 나요. 뭐 리모델링, 신축 크게 분류하자면 리모델링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어떤 리모델링 현장도 뭐 15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처음부터 돈을 주진 않아요. 돈을 주진 않고, 게다가 또 일이 맨날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 팀의 뭐 홍보성이나 뭐 분위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맨날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돈 때문에 그만둔다는 게 결국에는 처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정이 있으신 분들 혹은 고정적인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포기를 좀 하게 돼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상 타일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가 아니라 90% 이상이죠. 90% 이상이에요. 대다수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이제 수단이, 나는 돈벌이 수단이 이거 말고도 뭔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혹은 뭐 나는 미리 돈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약간 좀 버틸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생활비나 뭐 이런 거를 좀 조율해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좀 도전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이 없는데, 당장에 생활이 안 되는데 기술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포기하는 이유는 돈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커요. 자, 타일을 포기한 이유 두 번째. 이거는 어떤 일이든 사실 다 같긴 한데, 저도 여러 일을 해봤지만 정말 정작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는 뭐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결국에 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유독히 이 타일 쪽에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유독히 되게 많아요.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열정페이로 돈 안 주고 이렇게 막 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술 가르쳐 준다는 명목 하에, 그리고 진짜 기술 가르쳐 줘서 일찍 독립시켜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욕을 먹기 싫으니까 계속 저도 부연 설명이 붙네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돈 안 주고 일 시키고, 곰빵만 시키고, 뭐 아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진짜 딱 곰빵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 곰빵이 뭐냐면 그냥 속된 말로 무거운 거 그냥 계속 나르는 거예요. 뭐 타일이라든가 뭐 앞착 시멘트, 본드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무거운 것만 나르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에는 죽어나겠죠. 막 5층까지 막 이렇게 계속 들면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조공이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맨날 주구장창 시키면 그거는 그 타일 조공이 아닌 거죠. 네. 정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꼰대가 되게 많아요. 꼰대. 네, 꼰대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보다가 조공 구인 글을 읽었어요. 조공 구인 글을 읽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지금 자, 조공 구한다고 썼어요. 조공 구함 1년 이상 아파트 경험자, 뭐 발코니 시공할 줄 아는 사람 환영.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자, 뭐 지금 뭐 어디 현장이고, 조공은 기공 버금가는 사람이 조공입니다. 아무나 전화하지 마세요.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전화 주세요. 뭐 이렇게 뭐 번호 써있고 한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조공 구하는데 무슨 1년 이상의 유경험자를 구한대요. 이거는 막말로 나는 중기공을 쓰고 싶은데 조공에 돈을 주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욕먹을 만한 댓글은 아닌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 조공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뭐 자문을 구한 글이에요. 근데 뭐 이거저거 써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오야지 또는 기공이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징징거리지 말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기공의 쌍욕과 무시에도 굴하지 않는 내공이 필요하다. 어깨, 허리, 무릎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기공도 단기간에 기술 전수를 하지 않는다. 기나긴 시간을 버티는 인내심을 갖는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근데 기공이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징징거리지 말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 웃기죠?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저는 30분까지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처음에 일할 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이 안 돼요. 결국에 안 좋게 헤어졌어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그렇진 않지만 꼰대 혹은 이상한 사람,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몸 써서 일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은 건 결코 아니에요. 결국 사람끼리 일하는 거고 현장 일은 거칠기 때문에 이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그만둬요.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일을 하게 되면 딱 보시고 와 진짜 이상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나오시는 것도 뭐 괜찮아요. 딱 느낌이 진짜 좀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거 취업하기 힘들다 어쩐다 뭐 일구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마냥 붙어 있다가 나중에 돈도 못 받고 안 좋게 끝나고 타일에 대한 일 자체가 싫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거 하나 좀 그만둔다고 뭐 큰일 아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큰일처럼 느껴지겠지만 뭐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저 처음에 일해서 30분 못 받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 아닌 조언은 이거는 좀 뽑기예요. 내가 주변에 아는 인맥을 타고 이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처음에는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게 없다면 대부분이 없으시겠죠. 없다면 뽑기 운이에요. 뽑기인데 뭐 우리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저 뒤에 보이는 게임기 같은 거 모니터 뭐 이런 거를 사더라도 다 뭔가 뽑기 운이잖아요. 뭐 똑같이 사도 누구는 AS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몇 년 동안 막 그냥 10년 동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좀 뽑기 운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갔는데 진짜 막 돈도 그렇고 약간 문제도 있고 막 술도 막 억지로 강요하고 막 일도 귀찮아서 안 나가고 막 등등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문제가 막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좀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는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몸도 힘든 일인데 머리까지 힘든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결론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랑 지금 같이 일하시는 형님도 되게 좋으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비율이 좀 높다 뿐이지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과감히 좀 나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뽑기 운, 뽑기 여러분들 다 뽑기 잘 뽑으시길 바랍니다. 뽑기 중요해요. 뽑기.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로 학원 다녀야 되나요? 뭐 현장 바로 가야 되나요? 처음에 기술 어떻게 배우나요?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학원 갔을 때의 장점은 해보는 거죠. 간단해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시간과 돈이죠.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바로 갔을 때의 장점은 빠른 기술 습득력이에요. 현장에서의 빠른 기술 습득력이고 단점은 조금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학원처럼 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 일을 동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뭐 당연하지만 이런저런 걸 들 수 있는데 자 일단 저는 학원 출신이에요. 학원 출신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내가 타일이란 거를 아예 해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나한테 해보고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일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학원을 가자 해서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저녁 뭐 6시부터 9시까지 2달 과정인가 3달 과정인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구나, 이런 게 어렵구나, 이래서 뭐 기술자가 되려면 오래 걸리고 이래 저래한 일이고 이건 저렇고 저렇구나 라는 거를 대충 아는 거죠. 대충. 다만 그 시간과 그리고 돈, 이게 좀 소비가 된다는 게 있죠. 학원에서의 또 단점이 또 있는 게, 뭐 이거는 100% 다 학원생들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현장에 저도 이제 필드에서 이제 뛸 때 정말 이제 할당량이 도급으로 했을 때 많으면은 이제 다른 기술자를 이제 불러요. 다른 모르는 기술자를 불러요. 뭐 아는 기술자 있으면 부를 텐데, 아는 기술자가 그때 뭐 시간상 안 맞는다거나 뭐 그런 여건 때문에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르는 사람을 이제 기공을 불렀거든요. 근데 기공이 왔는데 학원 출신인데 뭐 한 3달 이제 하고 바로 독립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오면 욕먹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욕먹어요. 뭐 몇 장 딱 붙여보고 하는 거 딱 보고 이제 일 부른 입장에서도 이제 뭐 되는 거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냥 가야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학원 그 허리 높이에서의 뭔가 그 타일 시험 보는 그 기준 있잖아요. 시험 보는 그 브로코 벽돌 그거 쌓아놓은 데서 붙이는 거, 그거랑 현장이랑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게 착각하는 건데, 저도 착각을 했었어요. 학원 다닐 때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허리 높이에서 이제 잘 붙이죠. 떠바지를 잘 붙이는데 졸업할 때는 이제 화장실 한 칸도 이거 그냥 확대해 놓은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한 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학원을 나왔다고 하면은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원 나왔다고 이렇게 나 배웠어, 나 좀 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는 학원을 갔다 오면 되게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현장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뭐 현장의 또 장점은 빠른 습득력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 김민수가 이제 2명이 됐어요. 한 명은 학원을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한 명은 현장에 나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딱 둘이 붙여놨을 때는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뭐 고생도 하고 뭐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일도 했겠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성격에 맞춰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이라든가 뭔가 돈적이라든가 뭔가 그런 게 여유가 있으면 학원을 택하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현장을 택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뭐 개개인의 그 성향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크게 뭐 나중에 봤을 때는 뭐 어떤 길을 택했기 때문에 후회가 된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유가 되고 뭐 돈도 되고 다 되는데 당연히 학원 가서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뭐 더 한 거니까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개인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일하나요?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 뭐 카페, 밴드 뭐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뭐 구직 사이트에서 뭐 직영 조공 같은 거를 뽑으면 갈 수도 있고, 직영 조공은 뭐 아파트 신축에서 도제식이 아닌, 내가 뭐 위에 사부, 스승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아파트에 소속돼서 조공으로 일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고,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카페나 밴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피하냐? 이것도 뽑기 잘 하셔야죠. 네. 뽑기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처음에 구직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뭐 많죠. 신축 아파트, 뭐 신축 빌라, 계단 타일, 아트월, 에폭시, 바닥 폴리싱 뭐 등등 많은데, 이거는 저는 근데 막 그렇게 막 처음에 하실 때는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타일은 뭔가 떠붙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일할 때는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조금씩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니까 뭔가 제 경험상 떠붙임만 뭔가 다른 한 장르인 것처럼 느껴졌고, 나머지는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현장 일이다 보니까 일하는 뭐 사이클이라든가 여기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서, 크게 막 처음에 일할 때 있어서 난 이것만 해야지 하고 막 그거 내 마음에 드는 게 취업이 안 된다고 막 허송세월 보내는 게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난 무조건 이것만 할 거다,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거다, 그러면은 그걸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뭐 해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조공 얼마나 해야 기술자가 될까요? 이거 되게 궁금하실 텐데,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거나 뭐 학원을 갔다 오거나 뭐 이러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빨리 막 3개월 만에 쇼부 봐가지고 바로 독립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막 이렇게 조공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은 개인 편차가 되게 커요. 개인 편차가 크고, 일머리랑 이제 공부머리랑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나는 진짜 재능 없어, 죽어도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하면 다 돼요. 기술이기 때문에 뭐 노하우라든가 뭔가 내 손에 익히는 감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은,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 반대로 일머리 좋아서 나는 3개월 만에 바로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 사수도 조공을 얼마 안 하고 6개월도 안 하고 이제 독립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변수를 해결을 못해요. 변수를. 제가 그렇게 많은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온 현장을 보면 변수가 없던 현장은 뭐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뭐 변수가 있어요. 크게든 작게든 그 변수, 상황 대처 능력. 근데 이게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혼자 독립을 하면 내가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오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고객이라고 할게요. 뭐 고객이라고 하면 그 고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막 돈적인 거, 뭐 그리고 감정적인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변수들도 약간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일적인 변수를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현장을 갔는데 바닥 폴리싱 타일을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600에 600값짜리, 그러니까 가로 60cm, 세로 60cm를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다시 다 뜯어야 된대요. 다시 다 뜯고 작업을 해달래요. 이거를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죠. 봤더니 그 전에 작업을 해놓고 간 팀이 있는데, 그 타일이 모양이 약간 잘못 붙여진 것들이 있어요. 타일도 모양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눈으로 봐서 이렇게 잘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타일 뒷면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안 보고 작업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금만 뜯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타일 물량을 공급해준 타일 가게에서도 타일 넘버를 확인을 안 해서 뭔가 타일이 미세하게 색깔이 조금 다른 거예요. 색깔이 조금 달라서 그걸 결국에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거를 뜯고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작업했던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 실수 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타일 가게에서 타일을 만약에 줬는데 나는 그대로 그냥 화살표도 모양대로 맞춰서 붙였는데, 알고 보니
타일 색깔이 다 다르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사실 뭐 진짜 잘하면은 뭐 넘버도 확인하고 막 붙이면서도 막 프레쉬 비춰보고 막 이렇게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변수들을 해결하는 능력,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되게 슬기롭게 대처를 잘했으면 혹시 그 첫 번째 타일 붙이셨던 분이 그냥 수정하고 이렇게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요.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초보적인 실수인데 제가 실수한 경험담이에요. 저도 그때 이제 나와서 일을 한 3개월 정도 했나? 그때였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이 붙여봤거든요. 많이 기공이 하는 일들을 처음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신축 빌라 같은데 화장실을 가면 방수 처리를 해놔요. 아래쪽에 방수 처리를 해놓으니까 위에 뭘 덧대서 발라놓겠죠. 그럼 벽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유독히 그게 뭉쳐서 막 이렇게 이만큼 손가락만큼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튀어나왔네, 톡톡 깨야겠다고 톡톡 툭 쳤는데 거기서 갑자기 물이 푸쉬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초보적인 실수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멘붕이 온 거죠. 뭐 근데 당연하죠. 원래대로라면 막 빨리 불 끄고 뭐 설비업자분을 이렇게 부르든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멍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초보적인 실수인데,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변수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해결하는 능력 때문에 뭐 몇 개월 만에, 단 3개월 만에 기공이 된다, 뭐 그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몸이 고생하고 머리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정말 단시간 내에 한다는 건 비추해요. 그렇다고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일하다 보면 언젠가 기공 되겠지, 이건 아니지만 너무 급하게 막 달려가려고 하면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변수 해결 능력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학원 들어갔을 때가 30대 중반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원 갔을 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막 기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20대일 것 같은데 내가 나이 많아서 좀 이렇게 같이 섞이면 약간 불편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학원 갔는데 30대 중반인데 나이가 두 번째로 어렸어요. 정말 괜한 걱정이었죠. 다른 유튜버 분이 올려놓은 걸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뭐 20대 기공을 보면 그날은 뭐 로또를 사는 날이라는 뭐 우스갯소리의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지금까지 막 기공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20대는 딱 한 번 봤어요. 진짜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만큼 되게 보기 힘든가 봐요. 왜냐면은 저랑 지금 저희 형님이랑 다니면은 젊은 사람들 왔다고 막 이렇게 젊은데 타일 하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젊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젊다고 하니까 뭐 기분은 좋긴 한데 그만큼 연령대가 좀 높아요. 네. 현장 일 자체가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마인드라든가 뭐 본인의 건강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나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이 영상 자체는 입문자들이나 조공을 타겟으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솔직히 돈 많이 못 벌어요. 솔직히 돈 많이 못 벌고 신축 같은 경우보다 리모델링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리모델링이 무조건 낫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근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 조공할 거 아니잖아요. 뭐 일당도 조금씩 올라가고 중기공도 되고 기공도 되고 뭐 독립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보고 하는 거지. 뭐 지금 당장에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진짜 짜증나 이 일 안해 막 이거는 아니잖아요. 멀리 보고 선택한 거니까 멀리 봐야죠.
그리고 기공 입장에서 나중에 우리가 기공이 됐을 때 기공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공인데 하루에 30을 번다 칠게요. 일당으로 30을 버는데 그러면 한 달 풀로 일했다고 가정을 치면 30일이니까 3, 3, 5, 9 900만 원을 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타일러들이 벌 수 있는 거는 900만 원이 맥스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도급이 있고 일당이 있는데 일당은 내가 그날 일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고 도급은 이제 이거 이렇게 해달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달라 하고 작업을 후다닥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이제 받아가는 거죠. 도급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른 일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평생 조공할 거 아니고 중기공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기공, 뭐 독립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테니까 좀 앞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겠죠. 힘내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여기 섞자면 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12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어요. 일당이 12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또 저는 그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는데 처음 일한 곳이 지방이었어요. 지방이었는데 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 모텔에서 자게 되겠죠. 그리고 저녁도 사 먹게 되고. 근데 12만 원인데 제가 첫날 딱 가서 일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이 조금 그래도 좀 괜찮고 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이 좀 일찍 끝났겠다. 그래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 사 먹자 하고 혼자서 이제 모텔 잡아놓고 모텔 근처에 이제 고깃집을 갔어요.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지?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딱 해봤는데 톨비 냈고 기름값은 요 정도 들었고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커피 한 잔도 사 먹었고 뭐 등등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했더니 그날 고깃값이랑 뭐 이런 거 먹은 거 뭐 모텔비 이런 거 제외하고 제가 38,000원인가 뭐 이렇게 번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그냥 예전에 돈 다른 일에서 벌었을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돈 썼는데 이상하게 유독히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근데 내가 너무 또 한편으로는 되게 소심해지는 거예요. 왜 이거 뭐 고기 먹는 게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것까지 막 신경 써가면서 아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평생 이렇게 벌 것도 아니고 계속 여기서 모텔에서 자면서 이렇게 일할 것도 아닌데 좀 앞을 보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너무 그러진 말자, 너무 막 이렇게 움츠러들진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는 너무 막 지금 현재 막 내가 버는 거에 막 몰두해서 조금 더 막 이러면서 너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평생 할 거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타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많이 힘드냐? 이거 꼭 물어봐요. 일단 제 기준에서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했었어요. 뭐 MMA도 조금 하고 주짓수도 했었는데 근데 뭐 육체적인 거는 조금 그 체력적인 거라든가 뭐 힘쓰고 이런 건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 갔는데 이거는 장르가 달라요. 완전. 운동도 똑같잖아요. 내가 이 운동 했다고 해서 다른 운동도 다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쓰는 근육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달라요.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막 노동이랑 운동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완전 약간 좀 뼈로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나 무릎이 조금 안 좋아도 조심해 가면서 일은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뭐 세월로 일하는 거다라고 말은 하긴 하시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쪽 일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형님도 지금 이 엘보 여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근데 목수를 오래 하시던 분이라 이게 망치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엄청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망치질로 따지자면 그냥 막 계속 박으면은 금방 고장나요.
처음 시작할 때야 내 몸이 그런 일을, 그런 근육들이나 뼈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새 거죠. 새 건데 진짜 혹사시키는 데는 금방이거든요.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거나 무슨 그냥 뭐 내 성격이 그러면은 막 치거든요. 금방 망가져요. 갈갈이질 같은 것도 하다가 손목 같은 거 금방 나가고, 그리고 부상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 우마라고 있거든요. 우마, 그냥 우리 뭐 올려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펴놓고 밟고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그 우마에 떨어져서도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심하게 부상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뭐 항상 할 때 뭐 우습게 보고 막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다쳐요. 다치면은 뭐 해왔던 거 다 물거품이고 앞으로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진짜 돈도 좋고 기술 배우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진짜 부상, 다치는 거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안 좋거나 무릎이 조금 안 좋거나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조심해 가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몸 조심해야 되는 거. 부상 같은 거 이거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아,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난 뚱뚱한데 막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있긴 있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있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할 때 장비 필요하나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 마련하면 종류도 엄청나고 금액적인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있으면 물론 다 좋죠. 나쁠 건 없죠. 있으면 다 좋은데 갓다기, 뭐 레이저, 뭐 뿌레카, 뭐 믹서 이런 고가 장비들 외에 뭐 갈갈이라든가 고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들 뭐 이거 저거 뭐 줄자나 뭐 이런 것들 사면 한 2~30 안에 해결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거는 좀 갈갈이 같은 것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거는 좀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아예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사수 걸 써도. 네. 장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수 걸 쓰면은 정리정돈 같은 거를 되게 신경 써서 잘 해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갈갈이에 뭐가 묻었다, 뭐 앞착이나 본드나 뭐 이런 게 묻었다 그러면은 그때 닦아 놓으면은, 혹은 그때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면은 뭐 1분도 채 안 걸리는 건데, 그거 그냥 내팽겨 치고 다음날 이제 일을 하려고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막 잘 안 긁히고 되게 짜증나요. 막 나중에는 정리할 때 글라인더로 막 다 갈아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 장비를 쓰면은 그런 것도 알 수도 있고, 뭐 정리하는 법도 알고, 뭐 그리고 급할 때 내 거 뭐 사이즈별로 정리해 놓으면 빨리빨리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너 이거 해봐 했을 때 빨리빨리 꺼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때 돼서야 막 사수 장비 찾고 막 이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장비를 사자마자 다 가갖고 딱 풀어놓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막 왠지 느낌상 야, 나 빨리 해갖고 독립할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그 개인 성향에 맞춰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기본적인 장비 같은 거 뭐 줄자가 됐든 뭐 이런 게 됐든 뭐 저는 좀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굳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차량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차량 없이 구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차량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장비 같은 거보다 차량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맨날 현장이 같은 곳에 있지도 않고 멀리 있는데 거기를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없고, 뭐 아니면은 사수가 집이 되게 가까워서 맨날 이동하면 모를까, 그것도 뭐 흔치도 않고요. 뭐 그런 경우도 없고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등등. 차량은 꼭 있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꼭 있으시는 게 맞고, 근데 처음부터 이제 뭐 차량 보통 이제 타고 다니면은 타일러들이 뭐 포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타렉스 벤 아니면 뭐 렉스턴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그런 픽업 트럭 등등 뭐 이런 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사시기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있는 차량 타셔도 되고, 아니면은
경차 타고 다니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좀 안 좋아져서 지금은 스파크를 타고 다닙니다. 경차 스파크를 타고 다녀요. 이게 근데 스파크를 타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저도 막 장비 기본적인 것만 실었죠. 근데 이제 사수랑 이제 저랑 시간이 없을 때는 뭐 화장실도 뭐 이렇게 나눠 칠 때도 있고 현장을 다르게 찢어져서 야 너 여기 해 나 여기 할게 그리고 저녁 때 만나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비를 이렇게 하나하나 구비하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서 저는 스파크인데 이제 위에 루프탑이라 그러나요? 툴레 건데 그거를 중고로 사서 달아서 거기다가 뭐 가딱이나 뭐 먼지가 나는 것들을 이제 좀 몰아넣는 편이고 차량 뒷좌석이랑 아주 좁지만 트렁크 이렇게 우겨넣고 다녀요. 물론 다닐 수는 있어요. 다닐 수도 있는데 뭐 승용차라든가 뭐 이런데 뭐 그냥 일반 SUV에 뭐 닫을 수는 있어요. 뭐 어떻게 우겨넣으면 다 들어가긴. 근데 정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먼지를 먹어요. 이제 뭐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백시멘트 같은 경우에 뭐 매질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반포 남은 거를 내 차에 실어놔야 된다. 그러면 죽죠. 제 차는 지금 비상 깜빡이로 누르면 안 올라와요. 이게 먼지를 먹어서 뻑뻑해서 닦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조만간 뭐 영상으로 제 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있으면은 이것도 물론 좋아요. 네. 그 픽업 트럭이라든가 뭐 포터라든가 뭐 스타렉스 이런 것들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작은 차를 사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저는 운송수단, 그 차량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입문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물어봤던 것들 이런 걸 정리해서 대강 말씀드렸는데요. 현장 일을 할 때 웬만한 각오로 뛰어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입문자분도 대단한 각오로 막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각오는 깔고 가야 되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뭐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뭐 어떤 사수를 만나냐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냐 등등 이런저런 뭐 지역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는 기술자잖아요. 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좋으면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력만 갖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기술자는 기술이죠. 결국에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했을 때 든 생각이 제가 뭐 10년, 20년 동안 뭐 이렇게 한 뭐 기술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런 거 남겨도 되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너무 자료도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고 몇 명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정답도 아니고요. 제가 뭐 어떤 사람 뭐 이 일 하면서 뭐 100명을 만나봤겠습니까? 200명이랑 같이 일해봤겠습니까? 뭐 그냥 제가 느낀 주관적인 뭐 이런 건 이렇더라 저런 건 저렇더라 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정답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돈 벌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일이 재밌어서 막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하지만 정말 다치면 안 돼요. 정말 부상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부상 조심하시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